새 학교로 전학 온 안녕. 그 이름 박세로이라고 해. 박세로이. 잘 부탁해. 배정받은 짝꿍과 지옥같이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나간 지 불과 10초도 안 돼서 학폭이 시작되죠. 아 미친 거야? 어? 아, 심지어 괴롭히는 이유는 너 내가 흰우유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흰우유를 사왔기 때문.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말릴 생각은커녕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참 잘생겼다 천징이. 어? 나 사진. 게다가 안도 말리려는 세로이를 뭐 하려고? 오히려 말리는 짝꿍. 보기 불편해서. 그 이유는 오지랖도 상황 봐가면서 해. 쟤 누군지 못 들었어. 장근원이야. 그가 니네 아빠 회사 회장 아들. 초대기업 장가 회장의 아들인데다가 그 장가가 세로이 아버지의 직장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뭘 그래서야. 쟤한테 밉보여서 너는 아저씨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이유를 들은 세로이는 그게 이유야?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뭐? 망설임 없이 장근원에게 다가갑니다. 야! 눈 뜨라고 이 새끼야. 눈. 이어서 그만해. 그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고 재벌 2세면 양아치 짓 해도 되는 거냐? 촌철살인을 갈겨버리죠. 아무도 그에게 대항한 적이 없었기에 모두가 놀라고 장근원도 놀라지만 양아치? 미친. 나 새끼 불러보고 싶다 그지? 어? 행동엔 변함이 없습니다. 야, 어? 인상도 더럽고 시꺼먼 게 싸움 좀 하나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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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 학교에 룰 하나 알려줄까?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뭐야? 아이고 밤탱이 왔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징징이 괴롭힘을 이어나갑니다. 이따마저 혼나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안 보이세요? 담임마저 그만 놀고 수업 준비. 네 쌤. 이 상황을 못 본 척하죠. 이해했어? 그랬습니다. 그가 이 학교의 룰 이 학교의 왕이자 장근원이 그가 법이다. 곧 법이었죠. 하지만 네 앞에 서 있는 건 박세로이. 미쳐가지고 씨. 아무것도 모른 채 열일 중인 아버지에게 잠시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 호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선 오직 세로이만 체벌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좀 괜찮니? 교장이란 작자조차 교장선 같으면 괜찮겠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저 장근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때 그 장가의 회장 장대희가 들어오고 오셨습니까? 아버지 세로이와 첫 조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뒤엔 잔뜩 경직된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 박 부장. 아주 전형적인 자네 아들이라고. 예, 회장. 갑과 을의 정말 죄송합니다. 사자대면이 시작되는 듯 했으나 그럼 직원 아들 감히 날 친 거야?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죄송합니다. 아들이 신뢰되는 말을 했네, 박 부장. 의외로 개념 있어 보이는 회장이었죠. 아닙니다, 회장. 하지만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칙대로 퇴학 처리하고 학교에선 그저 장가의 눈치를 보며 일죽방 일퇴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처분을 내리려 합니다. 저희 쪽 선처면 그럼에도 새로이군 퇴학 면하겠습니까? 대기업의 회장답게 회장님께서 선처만 해주신다면야. 그래요. 진짜 어른답게 좋게 가야지. 좋게 좋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하지만 장대희 회장이 새로이군.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모든 것은 그걸로 마무리를 짓지. 그의 무릎을 꿇리고 주종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자리 나도 영 심기가 불편해. 이 상황을 참고 넘어갈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는 거야. 갑의 위치를 이용한 어떻게 생각하나? 박세로이. 그야말로 거절할 수 없는 요청. 이에 세로이도 어쩔 수 없이 잘못을 했다면 말을 이어나가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옳지. 박 부장 좋은 아버지야. 잘 가르쳤어. 그런데 또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불 세로이답게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고 아주 솔직하게 선생님은 그것을 묵인합니다. 내가 언제 새끼야? 보기 불편했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올곧게 말을 안 들어먹어서 때렸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아무리 양아치 같은 놈이라도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이야기해 나간다. 잘못했습니다. 벌 받아야죠. 하지만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서툴러 보이지만 아주 진실되고 완벽한 그의 논리에 퇴학을 당하더라도 장 회장은 걸려있는 악조건을 이용해보지만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단단한 신념 앞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따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피곤하게 됐구만. 그러자 장 회장은 더 더러운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왜 가만히 있어? 결국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밥줄이 걸려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멋지네. 그 아들의 그 아비다운 지리는 신념을 보여주죠. 지 수신대로 행동한다 했고 책임도 진다 했으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회장님. 아직 젊구만 자네도. 장 회장은 점점 노골적인 간접 협박에 들어가지만 회사는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 잠시만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퇴사하겠습니다, 회장님. 직장 따윈 가볍게 거들 뿐 그렇게 해. 어차피 사과를 할 때까지 가불관계를 악용할 것이 보였기에 그동안 1g의 미련도 없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부자 간의 독대.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 넌 오늘 잘못을 한 거고 벌을 받은 거야. 하지만 세로이의 머릿속엔 온통 아빠는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뿐이었죠. 아빠는 죄가 없는데 왜 퇴사를 해요? 네 소신처럼 아빠로서 지켜야 할 소신도 있는 거지. 이어서 술은 좀 하냐? 처음으로 아버지와 학생이 왜 술을 마셔요? 너 이제 학생 아니잖아. 술을 마십니다. 마실 때는 고개를 살짝 돌리고. 그리고 술 맛이 어떠냐? 달아요. 이 글의 레전드 명대사가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등장하죠. 조금 전 자신으로 인해 평생의 직장을 잃어놓고도 나도 달구나. 단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진짜 죄송합니다. 오히려 무한하게 죄송해집니다. 지나가면 모든 추억거리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소신 있게 살자라고 가온을 정했지만 난 그렇게 못 살았지. 넌 나랑 달리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근데 오늘 보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다음날 장근호는 여전히 떵떵거리고 박세로이는 고작 싸움 한 번으로 정말 퇴학을 당합니다. 한편 세로이 부자는 기분 좋아 보이세요? 응? 좋지 그럼. 이래봬도 소시적 꿈이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였어. 이 나이 가슴이 다 두근두근한다니까. 소신대로 상황에 불평불만 갖지 않고 여전히 행복하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고등학교 퇴학. 아빠는 퇴사. 별일 아니었다. 아버지의 말처럼 다를 것 없는 일상. 지나고 보니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저 추억이었죠. 가게는 단장을 마치고 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들. 앞으로 행복한 미래만 남았던 그들에게 비극이 벌어집니다. 사람만 있다면 뭐든 별일 아니겠지. 사람만 있다면. 아들.
아버지는 그날 돌아오지 못했죠. 너무나 좋았던, 너무나 훌륭했던, 너무나 존경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 자신 때문에 하루아침에 평생 직장을 잃은 아버지의 첫마디가 떠오른다. 죄송해요. 무슨 생각하세요? 전화가 하루 만에 퇴학당한 우리 아들 덕에 교복가 굳었네. 너 이러다 쓰러져. 그때 박세로이군. 형사 둘이 찾아오고 경황이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뺑소니치고 도망친 범인이 피의자가 자수를 했어요. 자수했다는 소식을 가져온다.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의를 요구해왔죠. 합의.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단 한 번도 목숨값을 상상해본 적조차 없는 돈으로 측정. 아버지의 목숨값을 돈으로 측정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상심이 크겠지만 결국 세로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쓰러지고 형사들이 물러가는데 좀 쉬자. 그때 이거 수아의 눈에 이게 왜 여기 있지? 익숙한 자동차 번호가 들어온다. 이게 왜 여기에?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번호도 죽여요. 7777. 구하기 힘든 번호인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근원의 차 번호였죠. 장근원 건데 확실해. 확실해. 세로야. 세로이는 곧바로 야, 자리 좀 지켜줘. 그에게 향합니다. 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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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진정하고 경찰한테 먼저. 그리고 수아는 세로이의 눈빛을 보자마자 깨닫죠. 지금 그를 말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족. 아빠. 죽어도 못 갚을 은혜를 알기도 전에 그 하나를 잃었다. 하나는 전부와 같았다. 나만을 바라봤기에 가슴 아팠고 그렇기에 노력할 수 있었다. 나 또한 아빠가 삶의 의미였어. 그 모든 것을, 삶의 의미를 앗아간 장근원과 맞닥뜨립니다. 세로이군.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네. 그렇다면서 내 전부를 빼앗고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놀라면 너무 티나잖아. 바로 신고했으면 왜 바로 병원에 신고 안 했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니까 말로 하자고. 나와봐. 자신의 잘못은 왜 다른 사람이 벌을 받고 있어?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 누가 그랬었죠. 잠깐만. 우리 아빠 왜 죽였어? 이 너무나 모순되고 내로남불인 상황에 세로이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 도착한 형사와 그거 내려놔. 수아가 세로이를 말립니다. 아저씨가 조사할게. 일단 내려놔. 하지만 그에겐 더 이상 들리는 것도 써도 돼요. 무서운 것도 없었죠. 이제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참극이 벌어지기 직전 잠깐만요. 수아가 총구 앞에 서고 야, 이 미친 새끼야. 난 네 마음은 몰라도 나 아저씨 마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저런 놈 때문에 당신 복수한답시고 네 인생 망치는 거 아저씨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세로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을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다시 일깨워준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결국 돌을 내려놓고 실컷 오열한 뒤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렇게 아빠의 장례식은
끝이 났다. 그리고 며칠 뒤 세로이의 면회를 온 장 회장. 박 부장 일은 유감이다. 왜 왔습니까? 박 부장이랑 나랑 20년이야. 그는 이번에도 이렇게 있는 자네를 보면 호의를 베푸는 척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지. 또다시 이번에도 난 기회를 줄 생각이야.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기회. 어떤가? 반성하고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무릎 꿇을 사람은 당신네들이야. 지당한 말이었지만 재밌구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박 부장이 그렇게 가르쳤다지. 내 예정으로 설교 하나 더 하지. 소신, 패기.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분노와 노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반성은 그 안에서 오래오래 하게나. 며칠 뒤 판결합니다. 박세로이의 최종 판결일. 결국 피고인은 세로이는 징역 3년에 처한다. 3년의 징역을 구형받습니다. 이제부터 이 방에서 지낼 거다. 야야. 그리고 어른들을 봤으면 무릎 딱 꿇고 자기 소개를 해야지, 이 새끼가. 학교나 사회나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교도소나 밖이나 이 새끼가 뭘 찾아보나, 씨. 다들 무릎 성애자였죠. 또라이가. 무릎 한번 꿇는다면 세상이 조금은 편해질까? 왜 그렇게 내 무릎에 관심들이 많은지. 하지만 나는 하지만 세로이는 당신의 아들. 당당하게 넌 나랑 달리 무릎을 펴니다. 가슴 펴고 살길 바랬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며칠 뒤 세로이의 소중한 사람들 중 이제 이 세상에 남은 딱 한 사람, 수아가 면회를 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냥. 그런데 무슨 일 있어? 나 광진대학 합격했어. 잘 됐네. 가고 싶어 했었잖아. 그 남은 한 사람이 장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대. 장가의 돈으로 대학에 들어갔죠. 그 장학금의 의미는 그날 널 신고하고 말려서 그렇게 얻은 것들이야. 미안해. 난 너처럼 강하지 못하고 비겁해서 미안해. 이에 세로이의 대답은 괜찮아. 내가 장본원을 때린 것도 사실이고 경찰에 신고한 것도 잘한 일이고 오히려 고맙다. 고맙다. 네가 안 말렸으면 난 미수가 아니라 살인자로 여기 있었겠지. 제발.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에 충실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원망 따윈 1g도 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뭐 할 거야? 전과자는 경찰을 못 한다네. 평생을 꿈꿔오던 경찰의 꿈도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것저것 공부하려고 하다가 전혀 절망하지 않았죠. 장가회장 자서전을 봤어. 자서전? 작은 포차부터 지금의 회사까지 대단하더라.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가게를 차리고 싶어졌다고? 그와 같은 요식업을 북수? 설마. 아니 이래봬도 소시적 꿈이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였어. 아버지의 꿈이자 장 회장과 같은 길로서 그의 무릎을 꿇릴 것을 그냥 해보고 싶어졌어. 다짐한다. 가슴이 뻥 뚫려 있었다. 우습게도 무기력한 나를 자극하는 건 그 사람이었고. 북수? 그 단어에 뚫린 가슴이 메워지는 느낌이다. 아주 확고한 꿈과 빨리 확고한 목표가 생긴 세로이는 빨리 나가고 싶다. 2년간 그 누구보다 알찬 시간을 보낸 뒤 출소합니다. 출소한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한 술집. 어서 오세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잔은 하나만 드리면 되나?
저는 잔은 2개. 아버지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그 장소였죠. 술 맛이 어떠냐? 3년 만에 마시는 술 맛은 씁니다. 인생의 쓴맛이 배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증오했습니다. 소신, 패기, 내 모든 걸 앗아갔기 때문에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 또 그 누구보다 고마웠습니다.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지난 3년을 그 누구보다 알차게 보내게 해줘서 창 놓고 와주세요. 버려주시겠어요? 다 외워버려가지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수백, 수천 번 읽으며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3년간 장가와 관련된 단 하나의 기사도 놓치지 않고 수집해왔죠. 장근호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여전했고 장가 또한 잠깐의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이어진 세로이의 다음 목적지는 세로이 안녕. 수아가 편지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난 이태원이란 곳에서 살고 있어. 이태원. 이태원에 와본 적 있니? 생전 처음 보는 서울의 대도시. 그것도 할로윈 파티가 진행 중인 이태원은 세로이에게 있어선 그야말로 신세계였죠. 세계를 압축해놓은 듯한 이 거리에 난 반해버렸어. 자유란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도시에서 막 자유의 몸이 된 세로이는 정말 좋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웬 괴물 토끼가 그를 덮치는데 누구세요? 오수아일 확률 58,000%. 오수아? 야, 너무 반가워. 3년 만에 재회. 나 내년에 취업해. 그 긴 시간 동안 벌써? 장가로 입사할 것 같아.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죠. 아, 그렇구나. 아, 가게 차린다고 했었지. 어디다 차리게?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고민해보려고 했는데 그의 선택은 여기 좋더라. 이곳, 어? 바로 이태원. 이태원? 응. 처음 장사 시작하기엔 그닥 비춘데. 잘 나가는 핫한 도시인 만큼 그 장사 난이도 또한 최상급입니다. 관리금도 못 좋은 것은 2억 넘어. 당연히 보증금 월세도 비싸고. 하지만 그가 한 번 정한 걸 설득하는 건 여기가 좋아. 두한이 형한테 1달러 깎는 급이었죠. 언제쯤 차릴 건데? 그런데 7년 후에 굉장히 머나먼 미래. 그럼 그동안은 뭐 하려고? 원양어선. 심지어 상상도 못했던 직업. 일부러 그러는 거지. 개미안하다. 전과자는 선화수첩 받기가 힘들더라고. 겨우 승인 받았어. 누군가에겐 절망적이고 우울한 이야기지만 왜 하필 원양어선이야? 중졸의 전과자 일할 곳이 많이 없어. 그에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 입장에선 아버지의 보험금을 사용하면 바로 오픈할 수 있는데 왜 쓰지 않고 사서 고생을 하는지 너무나 의문이었죠. 금액이 꽤 됐는데. 그 돈은 아빠 목숨값이야. 좀 더 의미 있어야 돼.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양어선 출발은 바로 일주일 뒤. 그렇게 마지막 이태원에서의 밤을 남부럴 것 없이 즐기고 건강하고. 응. 그리고 며칠 뒤 박세로이. 교도소에서 3년간 계획했던 그대로 속전속결로 원양어선에 탑승합니다. 7년 뒤 수아는 장가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최연소 기획실장 자리까지 올라와 있었죠. 재밌구만. 감사합니다. 고작 29. 하지만 7년이란 시간은 몹시 길었고 기억 속에서 세로이가 희미해질 때쯤 여기 점포 나갔나 보네. 수아야. 그가 나타납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 세로이? 늘 그래왔듯이 언제쯤 차릴 건데? 정확히 7년 후에. 말하는 대로 정확히 7년. 평균 권리금 2억 후반대의 이태원 상가. 22에 허황돼 보였던 그 말. 세로이는 이뤄냈다. 그것은 잘 지냈어? 그에게 있어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이거 빵 사오라 했지?
장난?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학폭 현장. 내가 써줄게. 그런데 옆에 쓰자. 일진이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잠자는 끝판왕의 펜을 사용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남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바보. 용각고등학교 3학년 4반 공모양 구청장 딸 폭력 현장. 단 하루 만에 없어서 잼 사러 갔는데 이런 애들이 있냐? 사회적 내장이라는 결과로 다가왔죠. 그녀의 이름은 조이서. 팔로워 76만 명의 SNS 스타이자 파워블로거.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말 그대로 못하는 게 없는 IQ 162의 천재소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조이서가 누구야? 조이서가 누구냐니까! 이거 네가 올렸니? 네, 저 맞네요.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모함해? 천사 같은 얼굴로 찍었어? 악마 같은 성격을 지녔다는 것. 지금 뭐 하는 거니? 원래는 이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볼이 좀 따갑네. 이 미친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다시 한 번 말해. 그 영상 복희가 대학 가면 대학 게시판에다가 올릴 거야.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직장에다가도 보낼 거고 결혼한다 그러면 사돈될 사람한테도 보낼 거야. 미친 니 진짜! 잠시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거 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진성, 카운터 소시오패스라는 것. 고지랖은 이렇게 세로이와 이서의 지리는 첫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그냥 가버리려는 이서를 붙잡자 아 뭔데? 어른 뺨을 그렇게 치고 가면 어떡합니까?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탈룰라를 시전하고 당신 같으면 어른이라고 참을 거야? 관련해서 아픈 기억이 있는 세로이는 그녀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뻥이야. 제대로 농락당했죠. 다음날 세로이는 파리만 날리는 가게를 어떻게든 해보고자 필살의 마케팅 아이템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바로 귀여운 도토리탈. 그렇게 한창 전단지를 나눠주던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또다시 이서와 만나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충격의 여파 때문인지 바로 쓰러져 버리죠. 다행히 외상이나 뇌 손상은 없어 보인다네. 하지만 그가 진짜 쓰러졌던 이유는 과로. 하지만 의식을 차리자마자 또 일을 하러 가려 합니다. 병원비는 가해자가 되세요? 아, 네.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죄송해요? 네? 그렇게 죄송하면 한번 놀러 오세요. 이서는 생전 처음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묘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왜? 이후 괜한 심술을 부린 뒤 이어진 그들의 행선지는 장갑포차 술집입니다. 갈까요?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들어가려나 했는데 이미 신분증을 빌려놓은 상태. 안 닮았네요. 진짜요? 아 이거 필름 맞기 전에 찍어서 그런가 보다. 무르르듯 나오는 거짓말에 무사 통과되나 싶었는데 그때 장갑포차 이태원 점장 잠깐만요. 오수와의 스캔에 걸려버리고 세 분이 친하세요? 아 왜? 그럼요. 그럼 이분 성함은? 지리는 유도신문에 조이서. 땡. 탈락. 순수한 근수가 걸려버리죠. 졸업하고 와. 오지리 새끼. 그런데 그렇게 나온 이서의 눈에 저긴 어때요? 때마침 바로 옆에 있는 포차 단밤이 보이고 오늘자 단밤의 첫 번째 손님으로 입장합니다. 이어서 새로 있는 다른 가게들의 동태를 살피러 나가고 승권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걸 단박에 느꼈지만 고치기 전에 찍은 거라서. 손님이 없어요. 한 팀도? 장사가 안 돼 힘들어하는 세로이를 위해 네? 딱 한 번만 뭐 시키신다고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그럼요. 순두부. 한편 세로이는 단밤을 제외한 모든 술집들이 손님들로 바글거리는 것을 보게 되고 장 회장의 자서전을 되새깁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언제나 자신의 가게에 있다. 그때 때마침 수아와 마주치고 같이 가게까지 걸어오는데 그때 수아의 눈에 쟤네 조금 전 자신의 가게에서 쫓겨났던 미성년자들이 눈에 보였죠. 아는 애들이야? 그런데
아니. 모른다고 하는 그녀. 사실 오늘 오후 네?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네 누굴 택할까? 혹시 단밤 신경 쓰이시면 아니야. 자네가 알아서 해. 장 회장의 무언의 압박, 그리고 이젠 장갓 사람이 된 수아는 경찰에 단밤을, 난 세로이를 꽤 많이 변했어. 신고합니다. 계십니까? 여기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를 받아서요. 미성년자요? 좋겠다. 저희 가게에 미성년자는 없고. 결국 모두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아니 쟤들이 속여서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고. 거기 월세가 얼만데? 일주일만 못 팔아도 가게 망하는 거라고 알아? 근데 뭐 2달? 세로이는 흥분한 승곤에게 시끄러. 아니 형님, 너 진짜 몰랐냐? 날카로운 팩트로 찔러준 뒤 난 너한테 맡겼고 넌 알면서 받았고 그럼 뭐야?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우리 잘못 맞지? 사장답게, 근데 형님은 잘못 없잖아요. 어른답게 책임을 집니다. 죄송합니다. 지켜보는 가해 학생들이 억울할 지경이었죠. 저희가 속이고 들어온 거 맞아요. 왜 이분이 피해를 봅니까? 하지만 벌금이든 뭐든 제가 책임진다고요. 유일하게 너도 시끄러. 억울해하지 않는 한 사람.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9년 동안 더 성장한 애송아. 멋진 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생도 많으십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낯익은 목소리. 박세로이? 알고 보니 이 근수라는 친구가 장근수, 장가 회장의 사생아 아들이자 장근원의 배다른 동생이었죠. 그리하여 장근원이 보호자 역할로 오게 된 것인데 여기 이놈이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악독해진 그는 오로지 세로이를 빡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때? 놔줄까? 1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유도합니다. 상무님 친구분이시면은 심지어 예,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말 장근원의 말 한마디에 결과를 번복해버리는 경찰. 그런데 그때 노트북을 덮어버린 세로이는 저기요. 제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지리는 킹스 스피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전과자는 경찰이 못 된다네요. 이해하고 단념했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떳떳해야 하니까. 그게 내가 꿈꾸고 존경했던 경찰이니까! 근데 당신 얘 뭐 하는 사람이야? 얘가 뭔데? 단 한마디도 틀린 게 없는 대체 뭔데 이놈 한마디에 공권력이 움직이냐고! 반박불가 팩트.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법대로 하셔. 모든 걸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해오며 살아오던 천재 이서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결국 저기요, 제정신이에요? 딸 하나가 한마디 하는데 뭐? 왜 그러는데? 도와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저 도움 받을 거면 죽는 게 나아. 세로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서 입장에선 아, 자존심 그런 건가? 가게 문 닫고 망하더라도 그깟 자존심이 중요하다. 그저 알량한 자존심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에겐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목숨보다 중요한 신념. 영업정지 당하면 한 번이고 뭐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오픈하면 돼. 그딴 건 별일 아닌 거야. 그때 여전하네. 다시 따라 나온 장근원이 근데 또 뭐 이해는 가. 나 때문에 깜빵 가고 나 때문에 퇴학당하고 그리고 세로이를 또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이서가 첫 만남 때 했던 탈룰라 농담이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그에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단 걸 알게 되죠. 근데 말이야, 그리고 네 생각이 맞아. 중졸의 정가자의 고마야. 나 때문에 인생 엿된 불쌍한 박세로. 9년 전보다 58,000배는 더 재수 없어진 장근원. 장근원. 어이 무서워라. 쳐봐, 어? 너 잘하는 거 있잖아. 폭력. 쳐. 쳐봐. 이 정도면 간디도 죽탱이를 꽂을 것 같은데 아이 새끼 이제 철 좀 들었나? 그때 9년. 지금껏 잘 참았어.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는 거야, 씨. 이놈 공소시효.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고집,
객기 제대로 부려줄게. 그러니까 너 기다려. 아씨, 이 쫄았네. 그날 이후 평생 그 누구에게도 관심 없던 이서의 머릿속에서 박세로이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검색해보며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다음날 다시 가게로 나가보는 이서. 하지만 정확히 10년 전 그때처럼 단밤은 사형 선고급인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이서는 이제 성인이 되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술을 먹던 중 똥파리가 붙게 되고 도망치다 막다른 남자 화장실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싸고 있던 것, 그곳에 있던 것은 짜잔. 박세로이. 이서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쫓기고 있다는 것도 망각하죠. 아씨. 이어서 그게 제 여자친구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내가 왜 네 여자친구야? 눈으로 말하는 세로이. 얘 취해서 이래요. 뺨이 부었네. 좋은 말 할 때 그냥 오지랖 떨지 말고 가시라고. 남자는 위협을 가하지만 세로이에게 중요한 건 네가 말해봐. 그의 말이 아니라 네? 내가 지금 끼어들면 오지랖이냐? 오지랖은 이서의 말. 네가 말 안 하면 난 아무것도 못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렇게 나가자. 둘의 세 번째 아이씨, 뭔데? 내가 그냥 꺼지라고 했잖아. 지리는 인연이 이어지죠. 뒤질라고 이. 몰라 씨. 세로이는 이서를 구해준 뒤 조심해서 들어가. 쿨하게 가보려는 그때 가게 홍보 쪽에 관심 많으셨죠? 이서가 가게 홍보를 핑계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와 술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첫 방문 당시 단번에 파악했던 사실상 홍보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을 지적하죠. 인테리어는 난잡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센스도 없고 특색은커녕 기본도 안 된 가게. 팩트로 좁히기 시작하는데 세로이는 이 어린 친구의 정확한 피드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다. 이어진 그의 칭찬에 또다시 처음 느껴봤던 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잔 비워요. 너무 많이 마셨어. 너 술 되게 세다. 오늘 좀 잘 봤네. 달다. 오늘 하루가 그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그 감정은 더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게 이름도 문제예요. 단밤? 왜 그렇게 지었대? 급하게 주제 전환을 해보는데 내 인생은 좀 써. 너무 씁쓸해. 밤엔 잠도 잘 안 와. 그립고 외롭고 화가 나서. 그의 과거를 모두 검색해본 이서는 또 처음으로 남의 아픔에 같이 아파진다. 공감이라는 것이었죠. 별 이유 없어. 그냥 조금만 더 쓰린 밤이 내 삶이 달달했으면 했어. 그리고 또다. 가슴이 이상하다. 본인이 그동안 계속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진짜 그만 마시겠다. 천천히 나는 지금 하나도 안 취했다. 추하게 뻗은 밤톨머리 남자. 잘생겨 보인다. 곤란하다. 그러나 확실하게 쓸쓸하다는 이 남자의 밤이 달달했으면 좋겠다. 깨닫습니다. 이 남자의 삶을 달달하게 해주고 싶다. 생전 처음으로 나의 이 마음은 누군가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짓거리. 나 아닌 남을, 이 충동이 억제가 되지 않아. 혹시 세로이 좋아하니? 좋아한다. I can fly the sky.
이태원 클라스.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재밌게 본 웹툰이 이태원 클라스였는데 드라마마저 이렇게 잘 뽑힐 줄 몰랐습니다. 제가 본 웹툰 원작 드라마 중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글 최장점은 진짜 심장에 박히는 명대사들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웹툰의 명대사들을 실사화했을 땐 오히려 오글거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 글은 그 대사들을 원작 그 이상으로 소화해버리는 주인공들의 싱크로율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세로이 역의 박서준은 진짜 박세로이가 박서준을 연기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또 분명 어제 봤는데 오늘 제작하면서 또 봐도 또 재밌는 소장가치 58,000%의 인생 드라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무비 이태원 클라스 리뷰 공개 이후 30일 한정으로 풀버전 다시 보기 30% 할인권까지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고요. 안 보셨다면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